안녕하십니까. 교육청에서 인문학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상준입니다. 교육청에서 인문학 정책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과연 관에서 인문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떻게 그 인문학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인문학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발견해 가야 될 그런 문제이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제가 의문이 많았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향해져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관을 보존한다는 것, 그 자체도 아주 비인문학적인 그런 판단이 아닐까요? 교육청 그동안 다양한 독서 정책을 펼치면서 항상 현장 중심의 학생과 교사 함께하는 그런 독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일단 인문학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 정말 범민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합쳐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인문학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책에서 한 대목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가 물었다. 잘 지내느냐고. 정말 길지 않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의 글에 저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지금 2014년이라는 지금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이 한 문장에 집약시켜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지내느냐는 이 작은 한마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항상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잘 지내느냐는 이런 안부를 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지내느냐는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안부라고 말해집니다. 참 한자는 절묘한 것 같습니다. 뜻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지만 편안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참 절묘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한번 인문학의 출발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인문학은 정말 안부를 물어주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지내고 있지 못한지 잘 지낸다면 무엇 때문에 잘 지내는지 잘 지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또 잘 지내지 못하는지 그런 물음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미 다 하고 있잖아.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뭐 다 하고 있는 걸 지금 다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해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작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가 만나서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면 좋을까를 물어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한 학부님이 있었습니다. 소위 대구에서는 8학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석 학부님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우리 지금 교육 현실에서 인문학이 가능할까? 이런 정책이 과연 가능할까? 대학 입시라는 모두의 목적지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과연 이런 정책도 가능할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의미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이 경쟁사회 속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두 가지 형태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미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인데 거기서 이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또 한쪽 학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현실이잖아. 하는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과연 현실이 무엇인데? 지금 이 경제 그 자체가 과연 현실일까? 과연 이분들이 말하는 그 현실 속에 또 다른 어떤 진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명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 해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위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서울대 몇몇 인기학과, 연고대, 그리고 지방의 국립대에 있는 정말 인기 있는 학과, 그런 학과들의 학생들을 전부 모으면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교육은 60만 명 중에서 3만 명, 약 5%가 되죠. 5%만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럼 5%를 제외한 95%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슬픈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봤자 서울대 정원은 3123명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더 정확한 현실입니다.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볼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직업이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까지 포함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진로를 받아보면 통계를 내면 대체로 2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20개는 사실은 학생들 꿈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꿈이 반영된 것이겠죠. 그러면 2만 분의 1씩 나머지 19,980명의 그런 80개의 어떤 직업들은 사실은 루저로 선택된 그런 직업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패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또 다른 현실입니다. 더 비참한 현실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취업률이 약 58%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정규직에 취업되는 확률이 49%라고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학생들 중 약 30%가 사실은 직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만약 70%의 학생이 성공하고 30%의 학생이 실패를 한다면 분명히 30%의 학생의 경우에는 돈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70%가 실패하고 30%가 성공한다면 이건 뭔가 우리 사회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결국 인문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상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현상, 눈앞에 벌어지는 그 파도만 자꾸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것이죠. 그러면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면 이 사회에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함은 바로 선택받은 5%가 아니라 95%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는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투자하는 그 핵심에서는 인문학이라는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바로 우리 현재를 돌아보고 우리 미래를 꿈꾸고 바람직한 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동안 대구 독서교육은 논술교육이라든가 또는 책쓰기 교육이라든가 또는 토론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